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신형 3008입니다. 3008은 국내 푸조의 주력 모델이죠. 8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가 됐고요. 안팎의 디자인을 비롯해서 파워트레인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3008은 실내 디자인과 편의 사양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308과 동일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동력 성능 및 연비도 좋아졌어요. 국내에는 GT와 알리로 트림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GT 트림입니다. 신형은 구형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 이게 밖에서 봤을 때도 좀 티가 나요. 얼핏 보면 약간 좀 408과 약간 비슷한 그런 부피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과 비교하면은 같은 308이지만 뭔가 한 반급 정도 차체가 또는 클래스가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푸조 특유의 그릴 디자인은 신형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신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더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앞쪽에 이렇게 차명 레터링을 안 다는데 308은 이 위쪽에 3008 레터링이 붙었고요. 헤드램프는 GT 트림이 픽셀, 그러니까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됩니다. 구형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서 봐도 커진 사이즈가 좀 체감이 되네요. 구형에 비하면 전장과 점퍼는 물론 휠베이스까지 다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푸조의 전통대로 앞뒤의 오버형은 비교적 짧게 설정을 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측면에 붙은 푸조 엠블렘인데 보통 이 옆에 회사 엠블렘을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엠블렘을 붙인 게 특징입니다. 신형 3008은 이 뒤에 디자인도 좀 특징적인데 통상적인 SUV 대비해서는 이 뒤에가 좀 더 낮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데 SUV는 이 차는 그거보다 약간 좀 해치백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가능해졌고, SUV로는 이 위쪽에 스포일러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거는 예전에 그 쿼츠 컨셉트카와 좀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리어 와이퍼는 없고요. 이 스포일러 안쪽에 디퓨저처럼 돌기가 막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으로 아마 뒤에 먼지라든가 빗물을 날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로는 굉장히 드물게 이 트렁크 오른쪽에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이 붙고요. 그리고 시대가 이제 점점 바뀌면서 기존에는 머플러 흔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머플러 흔적도 없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이 프라이머시, 사이즈는 둘드로의 55와 19입니다. 예, 신형 3008의 실내는 외장보다 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실내는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특징이고요. 그동안 국내에 들어온 푸조차들은 디스플레이가 작은 게 단점이었는데 신형 3008은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확 커진 게 특징입니다. 구형 대비해서 실내는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지만 내장재도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용된 이 니트 같은 거는 기존과 대략 비슷하잖아요. 근데 상단에는 무드 조명이 이게 꽤 화려하고요. 특히 저기에 전체적으로 무드 조명이 다 폭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실내는 대시보드 같은데 우레탄이 좀 푹신푹신하기도 하지만 주요 스위치들이 터치를 했을 때 그런 촉감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커졌는데 21인치, 그러니까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양쪽에 베젤이 조금 있어서 실제보다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비게이션인데 이게 톰톰이 들어갔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톰톰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과속 카메라도 안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 홈 화면에서 공조장치를 곧바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 여기서 ADS 화면이 나오고요. ADS는 사실 기존에도 푸조가 국내 ADS는 주요 기능이 다 들어갔는데 이 차 역시도 요즘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ADS는 다 적용이 됐어요. 여기서 파노라믹 카메라를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후방 카메라 청소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단계도 5단계까지 할 수가 있군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화질이 좀 워낙 떨어졌는데 지금은 화질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형에 비하면 좋아졌어요. 요즘에 추세대로 물리 버튼은 최소화를 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홈 화면이고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달라졌지만 구형과 좀 비슷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 온도 조절 누르면은 바로 공조장치로 이동을 하고요. 참고로 1열에는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비게이션이고 미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S를 누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ADS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연결이라든가 시스템, 밝기, 오디오 등의
참고로 여기서 실내 조명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5단계만 해도 이게 꽤 밝은 것 같아요. 흔히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의 디자인도 확 달라졌는데, 예를 들어서 기어 레버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은 손과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거만 보면은 약간 버튼식 같은데 버튼식은 아니고요. 이걸로 조절하는 방식이죠. 이 아래쪽도 구조는 기존과 달라졌지만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쪽에 좀 깊숙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옆쪽에 보시면 이게 약간 좀 비대칭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 커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버가 열리면서 여기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여기 12V가 있고요.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내장재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로박스 안쪽에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용량도 큰 편이고,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은 이 안쪽에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프랑스 차들이 이 안쪽에 공간이 좀 더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리는 마개가 있는데 이게 냉기를 여기로 보내주는 거죠. 운전대 역시 푸조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보통 푸조가 차 크기에 상관없이 운전대를 좀 작게 쓰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차가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구형보다. 그리고 위아래로 살짝 깎인 D컷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주로 잡는 부분에는 펀칭을 해놨는데 대시보드의 우레탄과 달리 여기에 적용된 가죽은 좀 되게 단단한 편입니다. 푸조가 전통적으로 시트가 좋은데 신형 3008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좌우를 감싸주는 기능성도 좋은데 또 가운데 부분은 약간 좀 푹신한 소재여서 특히 이 차가 동화좌석과 운전석의 그 시트 쿠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조금 더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시트의 착자감이라든가 품질 자체는 꽤 좋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참고로 GT 버전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 역시도 푸조 특유의 디자인인데,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들어간 입구가 되게 넓어요. 신형은 구형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휠베이스 대비해서 2열 레그룸이 아주 그렇게 넓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또는 1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보통 유럽의 차들이 그렇듯이 2열 등받이 각도는 좀 많이 서 있는 편이죠. 근데 보는 것과는 달리 2열 좌판의 길이는 또 그렇게 짧진 않고요. 참고로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신발이 딱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간 여유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체가 커지면서 트렁크 용량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신형은 늘어난 휠베이스 대비 2열 레그룸이 아주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트렁크가 커졌어요. 기본 트렁크 용량이 기존은 520에서 588리터로 늘어났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663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것도 기존에 비하면은 2열 시트 폴딩 했을 때의 그 용량이 많이 늘어났네요. 참고로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바닥에도 또 깊은 용량의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바닥의 그 커버도 이렇게 2단이어서 그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신형 3058은 구형에 비하면은 정차시 소리 또는 정수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 소리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리고 듀얼 클러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308 유럽에서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없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형에 비하면은 이런 정차시 소리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정차시에 이제 시동이 걸렸을 때, 근데 걸린 상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시동이 걸리고 꺼질 때 그런 작동감은 깔끔하지만 이 진동,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 떨림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6단 듀얼 클러치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308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파워트레인일 경우에 이제 차가 뭐 좀 더 커지고 무거워지면은 당연히 연비라든가 동력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이 300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이런 전체적으로 안팎의 구성은 좋아졌는데, 이게 308을 먼저 타다 보면은 이 308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아쉽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오늘 그 오며가면서 시승을 해본 결과 이 차가 일단 308 대비해서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없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하이브리드가 저속에서 천천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에 없던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모터 소리라든가 또는
뭐 회생제동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차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도 이런 모터 소리라든가 회생제동 이 소리가 조금 더 감속시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변속기가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308보다는 또 작아요. 308은 제가 그때 시승했을 때, 야, 이 차는 저 유달리 소리가 좀 되게 잘 들린다, 소리가 좀 크게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8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방음이 좀 좋거나 또는 소리를 좀 줄였거나 그 사이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8 대비해서 그런 소리는 좀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 보면요, 그 윙 하고 그 모터 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일한 거를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308과는 또 소리가 조금 달라요. 소리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소리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죠. 하체가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에 구형 3008 1.2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푹신했거든요. 푸조가 그렇듯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는 것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이 있는데, 기존의 구형도 그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단단하고, 또 308 대비해서도 같은 파워트레인에 좀 더 단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단단한 차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뭔가 차 전체가 좀 이렇게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특히 푸조가 보통 스티어링 기어비도 좀 작고, 또는 운전대에도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움직임이 좀 민첩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차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를 보면은 천천히 멈추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순간적으로 엔진이 꺼지고 회생제동 들어가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차가 약간 앞으로 휙 하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니로 같은. 그러니까 이 차도 지금 그래요. 이 차도 앞에 신호대에 걸려서 이렇게 천천히 멈추잖아요. 그럴 때 멈추기 전에 신호가 꺼지고, 그럴 때 이게 전환이 되면서 그때 약간 브레이크가 정확히는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아닌데 차가 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하고 가는. 이게 뭐 이렇게 심한 건 아닌데, 또 익숙해지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처음에 운전하시면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상위 기술의 그런 장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예를 들어서 아우디의 최신 버전도 그렇고, 또는 푸조의 이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풀 하이브리드처럼 아주 저속에서는 EV 모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통념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단독으로 이제 구동을 못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주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가 단독으로 이제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속이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거나, 예를 들어 뭐 시내 운전이 주로 위주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비로 인한 그런 이득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죠. 푸조에 따르면은 뭐 시내 운전의 50%가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시내 운전이 많다 그러면은 기존의 1.2 가솔린에 비하면은 그런 연비로 인한 이득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전의 푸조차들은 주로 8단 자동을 썼잖아요. 그래서 8단 자동에 비하면은 이게 장단점이 뚜렷한데, 6단 듀얼 클러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속을 해서 밟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속에서, 그러니까 고단, 저 RPM으로 이제 구동이 될 때, 그때 그 다른 일반적인 내연기관 또는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이게 떨림이 좀 더 올라옵니다. 이게 구형에 비하면은 308처럼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주행 질감이 한결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408 1.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출력이 작다 보니까 뭔가 가속이 좀 답답한 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형 그냥 1.2와 비교했을 때도 이게 전기 모터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 자체가 136마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작은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효과가 큰 거죠. 아주
고출력에서 뭐 조그만 모터가 더해지면 이게 T가 날랑말랑하지만 또 136마력대에서는 좀 다르죠. 주행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인데, 그러니까 이게 노면에 따라서 승차감의 좀 편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 같은 좀 매끄러운 노면에서는 좀 승차감이 괜찮네 라고 하다가, 좀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이나 좀 또 움푹 파이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격이 첫 충격이 너무 좀 세게 들어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체가 이거보다 조금만 좀 더 부드러우면은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행에서는 아쉬운 점이 승차감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전의 푸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차들이 주로 토션 빔을 사용을 하잖아요, 리어 서스펜션이. 근데 이제 요즘의 차들은 리어가 토션 빔 치고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체를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1열에서 있을 때도 뭔가 그 뒤에 그 토션 빔의 느낌이, 이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 차는 희한하게 운전석과 동반자석의 그 승차감 차이가 꽤 큽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석이 승차감이 가장 좋은 건 맞는데, 대부분의 차들 경우에. 그래서 보통 이제 승차감 차이가 있거든요, 옆에랑 운전석이랑. 근데 이 차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동반자석에 탔을 때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노면에서. 근데 막상 운전을 하니까 그만큼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방음은 무난합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를 한 8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비교적 잔잔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차의 급을 생각을 하면은 뭐 딱히 더 시끄럽거나 또는 방음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한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위로 갈수록 점점 반응이 빨라지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이 모터에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에코 모드로만 다녀도 그렇게 힘이 많이 부족하다거나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큰 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추월 가속할 때나 발진 가속할 때는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이제 초반에 그런 느낌에 대비해서 뭔가 나가는 건 좀 더디네, 노멀하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멀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나가죠. 그래서 킥다운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에 아주 크지가 않다 보니까 킥다운 했을 때 그런 그 반응이 한 박자 정도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듀얼 클러치가 장점이 빠른 거잖아요, 반응이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근데 이 차는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차종마다 세팅을 좀 달리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치백 308 대비해서 3008은 SUV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패밀리카 같은 그런 성격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체는 조금 단단하지만 이런 반응 자체는 조금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풀 가속할 때 엔진 소리는 그 전체적인 방음 대비해서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속에서 들리는 그런 전기 모터 또는 듀얼 클러치와 관련된 그런 소리가 이제 고속에서는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소리가 이렇게 이 정도는 나는데 고속에서는 소리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거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고속으로 막상 주행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 시, 예를 들어 대략 한 뭐 100에서 110 사이로 주행을 할 때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는 편이에요. 이 차가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하지만 어쨌든 형태가 SUV이고, 그걸 감안을 하면은 공기 저항 개수가 0.28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발전을 해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저속에서는 단독으로 구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는 또 회생 제동도 있어요. 그래서 회생 제동이 뭐 다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앞에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 레벨이 이제 걸리거나 또는 안 걸리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앞에 차가 있어도 지금 간격이 일정하고 둘이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딱 발을 떼도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타랩 주행 모드로 이렇게 쭉 굴러가는 거죠. 반면에 뭐 내리막이라든가 또는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그럴 때는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즘에 그 도요타 차들 있잖아요. 보면은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쭉 가속을 하다가 이게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물론 이것도 회생제동이 일정하게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속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저속에서는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하게 또는 자주 걸리고, 고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회생제동이 좀 되게 약하게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푸조 308을 시승을 해봤는데 308과 기본적인 상품성 또는 뭐 주행 느낌 이거는 대략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파워트레인이고 해치백과 SUV의 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구성 또는 상품성은 308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거와 비슷해요. 일단 신형 3008은 구형에 비하면은 파워트레인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좀 안팎의 그 디자인이 바뀐 게, 특히 저는 이 실내 디자인이 좋아진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외장이나 주행보다는 실내가 좋아진 게, 특히 그동안 푸조는 국내 차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좀 작았잖아요. 물론 사실 이게 진짜로 되게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말이 21인치지 실제로는 한 10.25인치를 두 개 붙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통합형 이 21인치가 들어가면서 일단 비주얼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형도 그랬지만 신형 역시도 그 내장재가 차급이나 가격 대비해서 이게 꽤 좋지 않나. 사실 이렇게 대시보드에 이렇게 부드럽게 우레탄이 들어가는 거는 이보다 상급 모델에도 이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화질만 좋은 게 아니라 기본적인 좀 사양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경우에 수입차 이제 연결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좀 쓰다 보면은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오며 가면서 사용을 해도 이 차가 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버벅거리는 적이 아직까지, 네이버 지도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이게 화질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사양 자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1열에도 통풍 시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사양이 좋아요, 구형에 비하면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동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승했던 차보다는 이게 조금 비싼데 그때는 가격을 인하를 한 거고요. 구형 3058이 처음 런칭 됐을 때 가격 있잖아요. 그거와 가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이번에 3058을 가져오면서 그런 좀 가격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신차들 나올 때마다 부분 변경이든 연식 변경이든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런 좀 가격에는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행 면에서는 이게 사실 308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니까 기존의 가솔린 1.2 대비해서 좀 되게 눈에 띄게 좋았거든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모터 들어가니까 기존의 1.2보다 한결 낫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308은 그거보다 이제 차가 좀 더 커지고 그래서 그런가 308만큼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인상적이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주행 같은 경우에는 구형 대비해서 메리트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죠. 예를 들어서 듀얼 클러치로 인한 없던 소리가 이제 새로 생겼고, 결정적으로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단단해서 좀 안 좋은路면을 다닐 때는 승차감이 꽤 좀 딱딱하게 들어와서 이제 그런 면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가 커진 거에 비해서 2열 그 공간이, 그러니까 아마 트렁크를 좀 더 넓히고 2열은 좀 할애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늘어난 거 대비해서 2열 레그룸이 아주 그렇게 커진 건 아니어서 그런 면은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운전할 때 보면은 전반적인 시야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게 밖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운전석 시트를 가장 낮춰도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후방시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룸미러를 통한 이 후방시야도 꽤 잘 보이는 편이에요. 예, 이로써 푸조 신형 300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